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한국의 역학과 중국의 역학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아주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서 선천복귀 8개. 그래서 선천복귀 8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개념이 되죠. 계속 정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이것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를 딱 놓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 복귀 8개를 확장해낸 거에 불과한데 잘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요걸 이제 12개의 궤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양이 생해가지고 2양 올라가고 3양으로 올라가고 4양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효가 양효가 점점 자란 뒤에 다시 음효가 들어오면서 음효가 자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니까 그냥 태극이요. 태극. 이게 태극이야. 태극. 아 이게 보니까 그냥 태극이네. 이게 양이 자라고 양이 닿으면 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태극이다 이런데 태극의 모습을 형상한 거구나 그냥. 근데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극은 우리가 이게 태자 자체가 우리가 클태자란 말이야. 클태인데 이 클태면서 이것은 콩태란 말이야. 콩태다라고 그래. 콩태. 그러니까 콩이다 콩알이다. 그러니까 태극은 콩알이다 콩알. 콩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씨앗을 형상해 놓은 것이구나. 그냥 우주 씨앗을 형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낭콩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땅콩 같은 거 많이 드는 땅콩 같은 게 2개로 딱 딱 하면 2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땅콩 같은 건 쌍떡잎 식물이잖아요. 쌍떡잎이니까 나무가 쌍떡잎.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는 양,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개념이다. 양이. 근데 콩 자체 씨앗을 보면은 뭐냐면 콩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쌀알갱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배아라는 게 있어. 배아. 그러니까 요게 배젓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콩 두 쪽이고 콩 두 쪽이고 요거는 요 검고 흰 요 안에 있는 건 요건 배아라고 하는 거죠. 배아. 이건 배아 개념이구나. 배아. 자, 요게 배아죠. 그러니까 양 안에 있고 안에 양 있는 건 요 쾅알로 보면 요 배아. 쌀로 보면 쌀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쌀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요게 배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걸 놓고 보면은 요걸 놓고 보면 요게 하나의 콩이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양이고 요건 음이고 요게 배아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배아. 그렇죠. 요 배아도 음양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요게 천, 지, 인, 이렇게 요소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요게 요런 개념이구나.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배아. 그러니까 요 배아를,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은, 배아 형식으로 합쳐보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양과 음에 요게 사실은 요 두 개가 이렇게 나가 있는 그 개념, 요게 있는 개념으로 그 도형적 표현이,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게, 그렇죠. 이렇게 다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있는 걸로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콩알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콩태. 그러니까 이게 콩의 씨앗. 이 콩의 씨앗이 우주의 씨앗이고 종자를 얘기한다는 거야. 종자구나. 그러면 이 종자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는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보면은 요게 물고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상이다. 이것도 이제 상징 체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 이거는 콩알 또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물고기 자리.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가 돌아가는 게 우리가 12황도 서양의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에 이거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그 씨앗을 상징하는 요 태극의 씨앗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는 걸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징이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선천복귀 8개를 보면은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요게 세 개의 궤가 8개로 세 개의 효로 돼 있는 세 개의 효가로 돼 있는 요 구조가 8개로 구성이 되니까 38목도에 의해서 38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조를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걸 보면은 8수가 있고 요거는 선천복귀 8개들은 8수고 요거는 후천문항 8개는 사실은 어떻게 되면 1, 2, 3, 4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5고 그 다음에 6, 7, 8, 9니까 이거는 9수고 끝수가 그 다음에 일부 정역 8개는 10수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일부 정역 8개는 여기 보면은 그 1, 2, 그 다음에 3, 4, 5,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요쪽이죠.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9, 10, 여기 10이니까 10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좌우를 더하면은 이거는 9야. 9, 이거는 9. 그러니까 1 더하기 8은 9, 3 더하기 6은 9. 이거는 9를 지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효를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확장하는 거죠. 확장을, 효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방식이라 확장이고, 요거는 잘 보니까 뭐냐면은, 3, 7 하면 10이잖아요. 1, 9 하면 10이야. 10인데, 이 10이 사실은 가운데가 5수가 있으니까 사실 15수, 가운데를 5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상하 좌우로 10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5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효를 잘 보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어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확장이래. 어떤 우주의 확장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콩알이 확장하는 거예요. 이건 확장. 그래서 이것도 나무가 돼서 확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건 10이 돼가지고, 이거는 좌우가 여기 보면은 11이고, 여기는 15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3, 7, 10, 9, 1, 10, 4, 6, 10,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1부터 15까지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부터 15까지.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효를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그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렴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확장, 수렴, 이런 방식인데, 지난 강좌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거는 태극이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뭐냐면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요 나무 있잖아요. 요 나무를 형상화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은 씨앗이고 이것은 나무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역8개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선천복귀 8개는 뭐를 기준으로 본 거냐면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죠.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우주를 관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후천문항 8개는 나무,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썩어 가지고, 다시 자라 가지고, 다시 열매 맺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이 나무의 그 운행,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운행 과정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열매는 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그 생명나무, 여기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우로보로스 체계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후천문항 8개는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로보로스 체계가 아직 깨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문항 8개는 우리가 사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의 그 어떤 그 우로보로스에 갇힌 형태의 그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러면은 일부 정엽팔계는 뭐냐면 이 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 가정을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는 뭐냐면은 선악과이긴 한데 선악과에 독이 없는, 독이 소멸된,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이 나무의 형상은 계속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 우로보로스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가. 또 씨가 뿌렸지. 그럼 열매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씨앗을 또 뿌려가지고 또 자라. 계속 갇혀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열매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더 이상,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우로보로스에 갇히지 않게 하는 그 열매를 상징한 게 바로 이 일부 정엽팔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다시 정리를 하면은, 손천뽑기 팔계라고 하는 건 씨앗인데, 그 씨앗을 상을 통해서, 상을 통해서 다 본 거고, 후천문학계는 나무가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생기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우로보로스, 매트릭스 체계에 갇혀져 있는 그 나무의 형상을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정엽팔계는 그렇게 계속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깨고 나온, 그러니까 깨고 나온 우로보로스 구조를 깨고 나오는 그 열매의 상을 이렇게 취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씨앗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씨앗은 잠재태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씨앗은 잠재태다. 잠재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태로 드러나는 건데, 확장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요 궤 구조를 보면은, 요 궤와 마주보는 궤가 합하면 8수. 그러니까 이 열매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씨앗은 열매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야, 구가. 이거는 뭐냐면은, 열매가 나온 뒤에 그 씨앗으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걸 표현하는 게 이 10이라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요거는 10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한 열매가 맺어진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대칭 구조로 돼 있다. 이건 대칭 구조. 이거는 비대칭. 이게 대칭이 아니에요, 이게. 비대칭. 그리고 이거는 다시 대칭 구조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대칭 구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잠재태 있는 상태에서 대칭 구조라고 하는, 초대칭 상태에서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비대칭이 일어날 때 운동이 시작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본격적인 운동이 진행이 된 거야.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후천문항팔계라는 게 사실 인류의 문명과 역사에 우로보로스에 갇혀져 있는 그 이중 매트리에서 갇혀져 있는 인류 역사의 형태를 표현해주는 게 후천문항팔계가 돼버린 거래. 그런데 이것은 다시 초대칭으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야. 초대칭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 이 열매 안에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매 안에도 씨가 있는 거죠. 열매 안에 씨가 있다. 안에 씨. 자,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일부 정엽팔계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씨로 응축돼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씨로 응축되는 거죠. 수렴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씨는 있는 씨가 발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씨가 발산하는 과정을 땅에 떨어져가지고, 씨가 나무로 자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 패턴을 설명해 준 거고, 이것은 뭐예요? 그 열매가 우로보로스 구조를 깨는 열매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씨가 안에 맺혔는데, 그 과육이 서서히 소멸돼 나가면서 씨로 다시 응축이 돼 나가는 거를 설명해 준 거니까, 사실 이 씨가 사실 이 씨인데, 이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지금 대우주, 그러니까 요 자체의 대우주의 씨앗을 표현해 주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뭔 차이냐면은,
자, 요거는 요 존재의 씨앗, 요 존재로서의 씨앗을 표현해 준 거고, 요거는 다 뭐예요? 인간의 씨앗을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씨앗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 그리고 여기에 돌아오는 이 씨앗을 뭐로 구분하면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 그래서 갑과 경에서 이 씨가 같지만은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이거는 그 인간 안에 우리 소주체로 존재하는 인간 안에서 생성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인간 안에서의 씨앗이고, 이것은 새로운 인간,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전환이 신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갑씨앗은 인간 종자라고, 인간 종자고, 이건 뭐예요? 신선 종자라고 하는 거죠. 신선 종자. 그런데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종자나 신선 종자는 같은 거잖아요. 원래는 단지 발현이 완전히 다 돼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씨앗을 완전히 해소할 그 안에 그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독성, 그 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안 된 상태의 씨앗을 갑이라고 하는 거고, 뱀의 독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상태의 그 씨앗으로 돌아온 걸 신선종자로서 그것을 경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돌아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 성장해서 이 씨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강절 입장에서는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았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자, 소강절도 이걸 알았습니다. 소강절도 알았지만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소강절은 단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다시 왜? 갑의 씨나 경의 씨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그냥 갑의 씨라고 그냥 생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하지만 몰랐던 건 아니고 알았지만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의 김일부 선생처럼 상세하게 이 이치를 파악해서 알려주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자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바로 유식종자라고 하는 것이다. 아뢰야식을 팔식이라고 하는 거다. 제8식 아뢰야식 유식종자인데,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씨앗, 모든 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정보라는 얘기예요. 정보. 자, 그러면 이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유식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유식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의 아뢰야식 종자는 이 갑의 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아뢰야식 종자. 불과에도 이런 아뢰야식 종자가 있구나. 이게 똑같은 거구나. 그런데 이걸 팔식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과의 아뢰야식 유식 종자는 이 선천복귀 8개의 이 태극의 씨앗이 바로 아뢰야식 종자고, 본질적으로 이것과 같지만은 그리고 사실은 다른 이게 종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아뢰야식 종자라고 중국에서는 불교에서는 유식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철학과 그 유식 철학, 그 두 쌍대 철학인데 그 불교에 거기서 유식 철학에서 유식 종자라고 하는 제8식, 그것이 모든 우주 의식을 담고 있는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가 아뢰야식 종자고, 사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뢰야식이 펼쳐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뢰야식 유식 종자가 사실은 여기 있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도 역시 똑같이 팔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시간을 많이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문제를 계속 탐구하면서 어느 정도 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더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역학도 다 세부적인 그 육실하게도 해석을 해 들어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